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덕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덕양산업은 업력이 꽤 오래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특히 내장재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와 거래하는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 캬픽 모듈이라고 발음하기 좀 어려운 이 부품은 이 대부분의 현대차와 기아의 모델들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현대차와 기아와의 이 오랜 업력으로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갖고 가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모듈과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진출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덕양산업이 국책과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부, 그 자동차 내부에 있는 내장재 중에 이런 이 난연 소재를 개발하는 이러한 그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량 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진이 사라진 그 대신 굉장히 무거운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신 다른 자동차 부품은 이런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차량을 경량화할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기도 하죠. 여기다가 이 배터리 열 폭주가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이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전기차가 이 그 전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예전에 한번 그 벤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큰 사고를 쳤죠.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지상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한다, 뭐 이 말들이 이제 많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와 기아는 재빠르게 이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들에 채용되는 이 전기차 배터리들의 그 출처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회사 이제 이런 이 회사도 DNC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데 투자를 해서 이런 전기차 화재를 발생시키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에다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덕양산업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과 함께 난연제 이런 그 내부 내장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이지만 이 대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할 만큼 실력이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이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메탈 배터리에 대한 이 배터리 케이스도 역시 덕양산업이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양산업이 이 현대차의 차세대 배터리에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는 이 다양한 삼성 SDI뿐만 아니라 SES 같은 다양한 회사들과 이 투자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덕양산업의 실적은 전체 매출액 중에 대부분이 이런 그 내장재 쪽,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배터리 케이스나 이런 쪽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덕양산업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와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6년에 시작해서 2032년에 끝나는 계약인데, 아반떼의 캬픽 모듈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 규모가 4,822억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후속 차량의 제네시스 후속 모델의
도어 트림을 또 계약을 했는데 이게 9,451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는 건데요. 이렇게 장기간 일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덕양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올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단기순이익은 금융이익이나 다른 기타 소득이 늘어나면서 71억대를 기록하고 전년보다는 좀 나아진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생산 수량이 많고 매출 내용도 크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모델은 아직까지 전기차 자체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수익성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꽤 괜찮은 수익률로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덕양산업의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 포함해서 43.2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주들이 전체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대부분은 다 대주주 쪽에서 갖고 있는 주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캐즘이나 여러 가지 이 전기차 시장의 이 경기 불황 이런 여파로 차량 판매량이 떨어지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이 나름대로 실적을 꽤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업체자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해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덕양산업 같이 현대차와 기아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업체들은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할 때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산 30만 대짜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거고 미국에서 IRA법의 수혜를 받아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의 시장을 잠식해 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들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도 덕양산업은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6,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0월 달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도 그런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도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덕양산업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